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위화당 운동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위화당 관련된 운동 진행하기 전에 위화당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 네. 이 교환부터 이제 설명하고 이제 한번 위화당 운동을 넘어갈게요. 위화당 운동 자체는 교환의 일종에서 나타난 거죠. 자, 이게 교에서 교환이라는 뜻은 뭐냐? 이 교자는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죠. 기독교. 그리고 여기 안자는 사건을 의미해.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럼 왜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이때 제국주의 침략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통 이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그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죠. 이 선교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일단 기독교를 전파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들이 원하든 뭐 원하진 않든 간에 일단 그 선교사 들으면 이제 그쪽 토착 종교나 뭐 세력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탄압받고 죽고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를 핑계를 가지고 이 선교사와 관련된 나라들이 들어오게 돼. 유럽의 이제 서양 세력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조약을 맺어요. 만국공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원하지 않든 간에 얘들이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 사정이 알려지게 되고 또 애들이 탄압받으면서 유럽 군대가 들어오고 조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은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그 국가가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서 이제 교환은 이런 반기독교 관련된 사건을 얘기해요. 네. 또는 구고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내지 선교가 가능하죠. 북경조약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토지 조매권. 조매권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택진조약 이후부터는 이제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건너므로써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중국인들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신사층과 이제 충돌하게 돼요. 일단 신사층은 그 지역의 어떤 유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정치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신사가 했던 역할을 기독교 선교사, 교회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정통적인 중국사의 지배 이념과 유교와 충돌하면서 신사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선교사가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반기독교 운동은 반외세, 반제국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럼 교환의 전개 양상을 볼게요. 자, 교환의 전개 양상은 세 기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기와 그다음에 지워졌네. 2기, 그다음에 3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1기를 보면 1기는 북경조약 이후부터 해갖고 중불전쟁까지요. 예. 여기 북경조약이라는 건 이제 볼 수 있는 게 북경조약 이후부터는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고 종회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내지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그 지방에 있는 지방간이나 뭐 신사층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교회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유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생각했던 지방간이나 신사층이 그 운동을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 공격 대상은 선교사나 교민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대표적인 이제 교환들 보면 기주송 교환이 있고 천진 교환, 그다음에 이제 호남, 강서, 사천, 지역 여러 교환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천진 교환이야. 예. 이게 이제 초창기 때 교환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었고 반기독교 운동을 확산시킨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 천진 교환은 뭐냐? 자, 이때 이제 교회가 영화를 유기한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예. 원래 이제 교회가 이제 영화를 유기한다보다는 버려진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공화원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1870년에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 천진교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지방간이 좀 약간 그 폭동이 나오면 진압을 해야 되는데 좀 어그촉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군중들이 인제 뭐냐면 그 프랑스 영사나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 공격을 하고 또 서양인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에 대응해서 서구의 7개 국이 청주에 항의하고 함대를 출동시키고 압력을 가해서야 그 관련자들을 잡아낸 사건이 이 천진교환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2 기로 넘어가죠. 자, 요 2기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앞에 인제 1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지방가이나 신사층이 인제 주도를 하면서 반제적 성격이 되게 강한 시기였는데 요때는 열강의 압력에 이제 굴복한 청조가 이 교환 사건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해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청조가 그렇게 나서니까 당연히 인제 신사와 관리들은 한 발 물러나죠. 예. 근데 인제 이때는 인제 신사와 관리는 물러난 대신에 비밀결사 조직들이나 민중들이 큰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역할이 커지고 그때 비밀결사 중에 이제 교환을 주도했던 단체가 가로회라는 단체였어요. 네. 그 비밀결사를 또 해당이라 하죠. 해당이 하나 중에 가로회가 그걸 주도를 했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반봉건 어 일 수밖에 없는 게 대개는 하층민들 중심이잖아. 그러다 보니 반봉건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예. 그 앞에 있었던 신사나 지방간이 주도했던 1 기보다 1 기는 반제적 성격이었는데 여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이 가로회 단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 가로회는 어 청말에 하중 지방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일어난 비밀 결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양쯔강 약간 그 부근 지역, 이북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인제 했던 역할이고 나중에 인제 공화혁명 때도 그 뭐야 신해혁명 때도 큰 역할을 했던 집단이 이 가로회라는 단체거든요. 자, 공격 대상은 선교사, 교민, 교회를 넘어서 구미 영사관, 그다음에 상업시설, 주거도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삼시기를 보죠. 이때는 중일 전쟁부터 해서 이제 위화더 운동 전까지 여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 세력을 넘어서 뭔가 이제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이때 넘어서 이제 뭐냐면 청일 전쟁 패배로 15세기 조약을 치게 되잖아요.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막 침범을 해 오니까 그러니까 범계층적인 어떤 위기의식,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잘못하면 가분을 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인제 뭐냐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 기와 2기 때 각각 이제 주도층이 달랐죠. 3기 때는 민중, 신사 뭐 등등 범계층적인 어떤 운동을 뭐냐면 단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리나 신사 등이 다수 참여해요. 어 민중이나 또 비밀교사도 함께 운동을 주도했고 전국의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인제 그 대표적인 게 뭐 제2차 여동신의 반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해당 앞에 가로회 같은 이런 단체들 있죠. 이런 사람들, 신사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주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제 했던 반기독교색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도세력 전환과 이념의 차이 볼게요. 야, 주도세력 보면 수구적인 간신의 입장에선 교민의 징대는 지배층 축소와 반민 집단의 확대를 의미하는데 그걸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리와 신사들 입장에는 그 지역사회 나름대로 유교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교민이 등장하면 자기 영향력을 침범하는 거든. 권위나 이런 것들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특히 교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서양 세력을 뒤엎고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해요, 얘네들이.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탄압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얘네들이 서양 세력들 믿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만약에 관리들이 잡아오면 자기 교회를 피신해 가는 거야. 교회가 또 보호를 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뭐 민중들로부터 또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수구적 간신은 서구 열강대 열강의 압력을 건드리지 못해 청정부의 탄압으로 반기독교 운동에 이탈하고 해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 운동이 주도한 세력들이 부각됐다. 이거는 이익이죠.
자, 이념은 간신층이 그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할 땐 유교적 어떤 명교 진술을 수용한다는 의미였고, 민중은 교회의 침탈로부터 한층을 보호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예. 그래갖고 이 교환의 처리 과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서양 열강들은 청나라 정부에 많은 이권을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자, 1880년대까지는 반기독교 운동 주모자 및 진압의 소극적인 지방 간 처벌과 교회 및 교민의 손실에 대한 배상 금지 분류 교환 처리가 종결됐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영토 하락 요구와 이권 획득을 바탕으로 교환 처리가 연기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왕 교환이 있어요.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거야 교황은 그 6.5 독일이 교주만을 강점하죠. 상동만 교주만을. 그리고 이제 열강의 영토화양 경쟁이 그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하고요. 프랑스가 영국이 교환을 이용해서 각자 강주만과 구룡반도와 신천을 하향을 요구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강주만을 조치했고요. 저번날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구룡반도 신천은 이제 그 앞에서 남경조약 아니라 북경조약 때 그 구룡반도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룡반도라는 거는 그 당시 구룡이라는 게 구룡반도 그 신계 지역까지 다 합쳐진 지역이니까 신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1898년에 구룡 조차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신계 지역을 이제 그 영국이 얻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기 때는 여동신 제2차 봉기를 계기로 프랑스 공사가 사천의 석유 개발권을 교속과 연계시켰고, 베트남 tonkin망에서 운남을 거쳐서 사천에 있는 철도 부설권 및 강산 개발을 간접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의 끝판왕이었던 그 위화단 운동을 좀 보죠. 위화단 운동을. 자, 위화단 운동 이제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반기독교 운동을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 위화단 운동 자체가 교환의 일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 교환의 일반적인 원인은 기독교가 정통적인 중국사의 지배 이념을 유교 마찰 빚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사다움은 사역 지위를 차지하면서 지방의 신사들의 영향을 위협했고, 민중들 교민이 증가되면서 상층사의 교민과 비교민 사이 분쟁이 일어났다. 특히 이제 교민들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했죠. 거의 치외복권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서양색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노터치 앉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교회와 선교사가 제국주의 열강과 또 밀접한 관련돼갖고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상동성에서 이제 일어났잖아요. 위화단 운동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있던 교환과 그다음에 상동성의 어떤 경제 사항과 또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돼요. 교환 문제에다가 반기독교 정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상동성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징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서 결국에는 이 위화단 운동이 나는데, 그다음에 상동성의 이제 사회경제적 내용을 보죠. 일단 청일전쟁 이후에 열강대회 철도 부설로 일자리 등 운송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운송 노동자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운하에 있었던 운하 내륙 하천 있죠? 운하를 이용한 그 많이 했잖아요. 내륙 하천. 그 운하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안 해운보다는 그 운하를 이용한 내륙 해운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제 개항 이후에 운하가 이제 많이 쇠퇴됐죠. 내륙 해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연안 해운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하에 일했던 노동자들이 뭐냐면 많이 이제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이뤄지니까. 예. 그리고 외국 물자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과 수공업이 타격을 입었고, 교회 세력의 확대로
배후 감정이 고조됐고요. 그다음에 신사층의 지배가 취약해서 토비 세력들, 그러니까 신사층들이 이제 마을을 좀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이 토비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토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제 토착 도독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서 치안이 문란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수수 방어하기 위해서 의학권 등 민간 조직이 활성화됐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아당 운동이 결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아당 운동의 성격을 보면요, 반기독교 운동 당시 민족주의 의가 고조되면서 그 반칙적 색채가 약화되면서 청을 통한 서양을 타도하자는 부총 면왕의 구호가 등장했다. 예. 의아당 운동하면 이제 부총 면왕 구호가 자주 등장하죠. 근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총의 의미가 뭐냐? 멸양의 의미는 동일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청나라를 이제 뭐냐면 돕자, 이런 의미인데, 또 하나는 청나라 왕실보다는 청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 중화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중화를 보위하자, 중화의 문화를 보위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떤 분은 중화가 무슨 청이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 민중들 상당수는 청나라가 만주족 정권이고 이민족 정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냥 정통적인 어떤 중화 정권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죠. 한족 정권. 왜냐면 만주족이나 한족이나 그 당시에는 거의 200년이 이제 세월이 흘렀던 뒤잖아요. 악감정도 없었고, 그다음에 만주족 보기도 힘들었어. 인구 비중이 그렇게 그냥 높지 않기 때문에 만주족이 주로 저 북경에 몰려 살고 있었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언어도 완전히 이제 만주어로 사라지고 중국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민족이었고 뭐 여진족 출신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일반 민중들은. 다만 이제 그 혁명 세력들이나 뭐 지식인들 그리고 해당 그런 세력들은, 왜냐면 그런 반만적인 감정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부 특수 뭐 상위 한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90% 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다. 반만 감정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반기독교 운동에서 시작한 우여다 운동당에서 반제국주의, 반외세적 성격이 절정이 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아, 가정을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상동성에서 어떻게 이제 올라왔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이거 상동성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운동이. 그러면서 이제 상동성에 누가 부임하냐면 원세기가 부임이 돼요. 원세기가. 네. 그래서 이제 원세기가 이제 이 상동성에 있는 그 순모로 부임되면서 요 위화단들을 막 탄압을 하거든. 거기다 이 상동 지역의 자연재해나 뭐 기근이 겹치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동세에 살기 어려운 위화단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야. 네. 그래서 북쪽 올라가면서 이 북경 천진을 거쳐갖고 천진 거쳐서 북경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뭐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회라든지 이걸 다 파괴하고 올라가요. 예.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나 서양인들 보면 딱 죽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천진에서 여기 북경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그 청나라 정부는 처음에는 이걸 탄압을 하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이 내고는 구호를 보니까 부청 너랑이라고는 구호를 내세우고, 또 자신들이 싫어하는 뭐 서양 세력들을 쳐부시겠다 하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 의견이 둘로 갈라져요. 얘네들이 올라가는 사이에. 그래갖고 이제 주화파와 그 다음에 주전파로 대립을 하죠. 예.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서태후야. 서태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갖고 이제 이 외다 운동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들 중국에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주전파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외화단 때문에 다시 서양 세력들이 여기 와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결국엔 서태후가 입김이 세죠. 얘가.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막 탄압을 했는데, 예, 그 원세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그 무기를 내줘요. 어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북경까지 입성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근데 열강들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강대 8개국이 이제 그 뭐냐면 공동 출병을 해요. 그 북경을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가 이걸 보니까 또 자기가 좀 약간 이제 그 자기가 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태후 열강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서태후 열강을 전파하고 이제 뭐 우리가 싸우겠다고 막 해놓고는 열강들이 들어오니까 또 뭐냐면 안 되니까 이제 도망을 가죠.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또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이제 서태후가 이제 와서 이제 그 뭐야 위화단 운동을 탄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태후가 왔다 갔다 해. 예. 자, 하여튼 연합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경을 막 약탈을 하고 하면서 열강들이 이 지역을 또 북경 지역을 분할 통치를 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이 기회에 자신 북만주 철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동북 지역 지금 오늘날 만주 지역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예. 이 과정인데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위화동 운동이 올라오면서 철도 파괴 운동을 했다. 1899년 위화권인 반기독교 운동이 상동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세도 부임과 원세기가 강경 진압하면서 이 운동을 지계성으로 확산됐다. 이 지계성은 북경 주변에 있는 성, 오늘날 하북성 일대요. 그래서 위화단은 세력이 확대되면서 철도 파괴, 전신 파괴, 다 서양과 관련된 거잖아. 외교 공사관을 포위하면서 북경에 육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북상하면서 아까 말했처럼 그 청라 안에서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위화당을 진압해서 열강에 협조해야 된다. 주전파는 위화당을 이용해 갖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불효 십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설명을 하다가 잠깐 착각을 했어. 예. 주화파가 하친하자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주전파가 있는 거죠. 주전파. 제가 주전파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게 서태후고 앞에 얘기했던 게 여기인데 주화파가 아니라 이게 서태후 이쪽이에요. 예.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서태후는 주전파 입장에서 그 당시 처음엔 의화단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까지 했죠. 예, 선전포고. 근데 열강대 이제 8개국이 연합군이 공동 철병해서 북경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서태후가 또 태도를 바뀌어서 선전포고를 철회했고 그 다음에 의화단은 이제 계속해서 열강대가 전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서태후는 와 그 저기 강서재는 저쪽 도망가죠. 저쪽 연화 쪽으로. 자, 그럼 연화를 도망하면서 청조는 계속 이제 그 서양 열강들과 교수를 하기 시작해요. 딜을 하면서 이제 하이를 하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 그 당시 이제 의화단이 진압하는 명분으로 연합군이 뭐냐면 북경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경사해변이야.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경사해변은 뭐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경사를 알아야 돼. 경사. 경사라는 것은 수도가 의미해요. 수도. 그 명천시 때 명나라 초기 때의 경사는 남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이게 경사의 의미가 북경으로 바뀐 거야.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북경에서 일어났던 변이란 뜻이야. 위화당 운동 과정에서 북경에서 일어났던 변을 의미하는데 앞에 서태후가 연화에 도망가면서 그 당시 이제 연합군과 이렇게 이제 딜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강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합군이 이 북경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못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일단 그 내용들 보면 연합군은 천진을 점령하고 북경을 함락하고요. 이하원을 약탈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 이하원.
이하원은 이제 서태후가 그 당시 그 북경함대 여러 개 군사비를 빼돌려 갖고 만든 거대한 이궁이에요. 예. 그래갖고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관광 코스는 좀 유명한데 하여튼 거기를 약탈해. 그래서 있고 연합군은 각각의 점령구를 설정해서 분할 통치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때 중앙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옥신각신 할 때 그때 이제 뭐 위하다는 민이 또 이렇게 반대하니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서태후가 이제 열강에 또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처단했지만 이때 이제 지방에 있는 양목파 관리들은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서태후하고 이제 손절하고 열강들의 편을 들죠. 그리고 중앙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서태후가 이용장을 이런 사람 할 때 이제 너네들 양쯔강 중에서도 열강들과 싸워라 했는데 이용장이 송주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열강과 타협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동남 호부조약이에요. 그래서 동남 호부조약, 중회 호부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지동, 유곤인, 이용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서해 열강대 대표들과 맞아갖고 그 뭐냐면 만나서 그 조약을 맺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해 조계 있죠. 상해 조계를 공동으로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양자간과 내륙 지역은 중국 관리들이 보호하겠다. 그래서 서양의 이권들을 보호해주겠다 의미예요. 그래서 상해 조계와 양자간과 내륙 지역, 그 양자간 그 내륙 지역 있죠. 여기에서는 너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동남 후보 조약을 맺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서태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지방 관료 몇 명이 이제 서양 열강들과 딜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반하는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중국의 권력이 이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앙의 서태후와 그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그런 한인 관료 세력들의 어떤 권력이 이분화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걸 또 말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동남후보조약을 이제 체결하니까 서태후가 자기 명령을 안 듣는다고 상당히 불쾌했겠죠. 근데 나중에 정황상 점점 이제 뭐냐면 8개국 연합군이 오고 불리해지니까 서태후가 추후에 이 조약을 그냥 추인해줘요. 추인해줬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남 호부조약. 자, 그럼 의아다 운동의 결말을 보죠. 자, 중국은 당시 열강 당시가 아니라 중국은 당시였죠. 이게 맞죠? 자, 중국은 당시 열강들에게 분할 통치에 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걸 가분이라고 하죠. 분할 통치. 이런 가분 의식이 청일전쟁 이후부터 계속 뭐냐면 확산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열강의 이해관계가 서로 모순되었고 결국에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고 서태후의 청조 지배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축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서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다른 거야. 네. 영국과 미국 입장에 올 때는 나눠 먹는 것보다는 그냥 청나라의 어떤 그를 뭐냐면 얼굴마다 내세우고 간접으로 이제 자신들이 영향력 행사하는 게 낫다. 직접 지배하는 너무 힘들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위하다 운동 때 뭐냐면 민중들이 반 서양 감정을 보충하면서 막 파괴를 하고 대결하고 막 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일시 점령을 했고 진압은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통치 비용이 늘어나고 진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힘도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청나라 정부를 그냥 앞에 내서서 그냥 간접 통치하는 게 낫지 않냐. 자, 거기에 이제 여러 열강들이 이제 이해를 하죠. 예.
특히 이제 그 당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그랬으니까 자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 정부를 살린 채 자신들의 이속 챙기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신축조약 관련된 내용은 꼭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두 번이 나왔어요. 일단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자, 이를 위해서 회관세나 통상, 상관세, 염세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저당을 했죠. 네. 그다음에 대구포대. 대구포대는 이제 어디냐면 청진에 있는 그 앞에 천지 앞바다에 있는 포대인데 요게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요 대구포대 때문에 예전에 북경 들어올 때 깨졌죠. 그 당시 이제 북경조약 맺을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북경의 공사관을 또 설정하고 그래서 북경의 공사관 구역을 이제 따로 설정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교민항이라고 해요. 동교민항.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동교민항에 만약에 따로 이제 모여서 공사관을 이제 여기 모여서 있고 공사관 구역을 설정했고 요게 군대를 또 배치를 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자신들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동교민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북경과 상해 간 철도 연결에 연합군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대사관과 그리고 철도 부근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북경 주변에 또는 북경 안에. 그다음에 총리함은 대신에 외교부를 설치하죠. 예, 총리함을 폐지시키고 외교부를 설치한다. 예, 그래서 외교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육부 위에 놓게 하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연구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배의 단체 조직을 언급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중국인들이 뭐냐면 배의 단체 조직하거나 거의 가입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지방간이 이제 그 관내에 이제 배의 사건을 진압하지 않으면 그 현직에 임용을 못하도록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의아당 운동에 관련됐던 중앙의 대신들 지방의 순무 이하의 각급 관리들 처벌했어요. 예. 그리고 배회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과거 시험을 못 보도록 한 거야. 예. 5년 동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 뭐냐면 배회 운동을 차단을 했고요. 기왕의 통상 조약에 대한 열강 요구하면 중국이 이에 협상에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의아등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자, 먼저 안으로는 청주의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고 결과적으로 혁명운동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는 것. 즉 신축조약과 러시아 동북주둔군의 잔류.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요건데 러시아가 이제 그 동천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제가 한국사 시간 때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요 만주에 있어요. 예, 한반도보단 한반도는 이제 만주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외곽으로 이제 장악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만주에 군대를 파견하니까 이게 이제 좀 위기의식이 더 확산된 거야. 반러의식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럼 얘네들이 위하다 운동이 이제 끝나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일본 유학생과 중국 지식인 사이에 반러 운동이 거세져요. 예. 그래서 그 반러 운동이 거세진다.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거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이 거화 운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거화 운동이 상당히 공업화 형성에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업화 확산을 통해서 신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자, 이와 함께 중국인의 격렬한 배후 운동을 경험한 열강들이 중국 영토를 직접 지배하고는 지배하는 가분 책동을 단념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맞부다 봤거든요. 근데 진압을 해보니까 자기 측도 손해를 받고 이게 이제 대규모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위견을,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살려놓고 애들 얼굴 마담을 통해 간접 통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애들도. 또한 청조내의 보수파는 의아다 운동의 좌절을 계기로 실각했고, 그 대신에 양옥파 관료가 다시 세력을 만회하면서 통치력 회복에 개혁을 추진했다. 이게 강서신정이죠. 그래서 이 강서신정을 시작했다. 예. 근데 강서신정 그 내용들 보면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범법화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 뒤에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범법자가 운동을 미리 했으면 괜찮은데 한번 이제 서양 세력에게 이제 당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실시한 기억이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강서신정은 넘어가죠. 강서신정은 상당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죠.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강서신정, 신축신정이라고 이제 또 부르죠. 예. 그래서 청조신정이라고 또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배경은 뭐냐면, 잠깐 여기 배경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의아단 사건 이후에 서태후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아단 사건으로 서한호 피신 중이었던 서태후가 1901년 1월에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료들에게 행정, 교육, 군지 여러 가지 개혁방을 마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신정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개혁안이 아까처럼 말했지만 2년째 강회의가 했던 개혁안을 그대로 한 거야. 그걸 부정했던 서태후 다시 뭐냐면 위기심 느끼고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고, 성격은 처음에는 입헌군주의를 제외한 범법화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원래 정치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정치 부분이 사회, 경제, 뭐 군대 부분이 있는데 정치 부분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신사들이 계속 이제 정치 개혁도 하자고 하니까 나중에 집어넣은 거야. 입헌군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자정원이나 자유국이나 이런 운동도 있죠. 신사계층들 중심의 입헌 운동이 일부 위원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진자들 보면 원세계, 장지동, 유근일 같은 어떤 이제 그 한인 관료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개혁 내용을 볼게요. 그 밑에 이제 상소 내용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서태후가 이제 그 내렸던 그 상소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군사, 교육, 경제, 정치 관련된 내용을 보자. 요거는 이쪽으로 볼게요. 자, 신축 신정의 목적은 그다음에 교육, 경제, 재정, 간제 등 강범위 분야에 거쳐 서구식 개혁이고, 대체의 내용은 강요의 개혁과 유사나 너무 급진적 여겨 입헌군을 제했다.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포함이 되죠. 인사층 요구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권적 경향 속에 약화되었던 청주의 중앙 권력 강고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를 강화시켜서 이런 근대화 개혁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보죠. 내용. 일단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뭐 민법, 상법 같은 걸 이제 편찬하고요. 정족이나 아편 등 악습 및 만한 구별을 철폐하고, 행정개혁 보면 중앙에 11부를 두었고 지방에 총독과 순무를 폐지하고요. 새로 동무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독이나 순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지방장관으로서 동무를 임명했고, 지방 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군사 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해수해서 중앙집권을 도모하겠다. 간제정비, 관료행정을 전도하려고 했고요. 교육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했어요. 과거제. 앞에 이제 그 범법자금은 과거제 개혁을 했죠. 8, 9월 폐지하고 신식 그 학월 바탕으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아예 과거제를 폐지했어. 그래서 이제 종전의 교육이 어떤 관리 선발하는 데 주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교육은 관리 선발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양성하고 기초적인 국민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이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신식학제에 따라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신식학교를 만들어요. 지방학교에 있는 지방의 여러 학교들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을 가르치면 사범학교 필요죠. 사범학교. 그다음에
또 각군의 전문가를 이제 양산 시도박종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여성 교육을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여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다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학부를 창설했다. 예전에는 예부에서 외교, 학부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교육 같은 거, 의대 같은 거. 이제 또 다 그 독립해서 교육부를 만들었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뭐 갑오 을미기업하고 비슷해요. 자, 전국적인 신식 군대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모든 군대를 육군부를 창설해서 거기에 기속시키고 범권을 집중을 도모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도모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식 군대 조직은 신권 육권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신권 육권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범법 자강운동 때 이미 만들었죠. 신군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떠면 조직보다는 처음 조직하는 거는 이게 신식군대를 학대시켰다. 어, 의미가 이제 정확한 거죠. 신권 육군이라는 신군은 신식군대, 신권 육군은 이 범법 자강운동 때부터 만들었고, 요거는 학대시켰다. 학대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뭐 몇 개 사단을 늘렸다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몇 개 사단을 더 신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추가하자면 무과를 폐지했어요. 음. 이거는 아틀란스 중국사에 이게 나와 있죠. 무과를 폐지했다. 왜? 앞에서 가고제를 폐지했으니까 연장선에서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 가고제 안에는 무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과제가 이제 폐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병천을 설치했어요. 연병철은 뭐냐면 신교단을 오시면 돼요. 군사도 훈련시키는데, 사병도 훈련시키는데 전국 각지에 연병철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신권 유권을 이제 확대시켰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1905년에는 그 36진을 목표로 36개 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지만 실제로 이제 13개 진을 형성 완료했다. 1911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해혁명 당시에는 신군이 13개 진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군 편성을 개시했다는 거는 학대했다라고 의미해야 돼. 처음으로 실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대했다. 예.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요것도 전국주 신식군대를 조직한 것은 이제 신식군대를 신군 육군을 학대했다. 네, 전국주 학대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재정을 보죠. 재정은 상공업진은 화폐통일 시도에서 양가, 언 같은 은분위 제도를 채택했고, 참고로 그 당시에는 그 영국이 은분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은분위 제도가 주였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금분위 제도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정부를 설치했죠. 차관, 관공서, 경비 등 일체에 가난하게 해서 재정 집중화를 도모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계를 보면 신정 추진의 책임자가 지방 관리에게 맡겨지고 개혁에 필요한 자원도 지방이 마련하는 등 불철저했다는 거.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래서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개혁 추진 비용에서 농민의 증세도 충당되는 농민폭동의 계기가 됐다.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과를 볼게요. 결과. 자, 북양 육기사단의 창설로 북양군을 이끄는 원세계의 정치적 지위가 강화되어 북양군을 배경으로 막강 원세계가 군벌 등장했다. 그래서 이것이 총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네, 여기 나오는 6개 사단이네요. 네, 6개 사단.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신식 군대에는 제가 여기 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신권 유권 자체는 이제 범법 자강 운동부터 만들어진 거죠. 신군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체계화된 것이 강서신정 때부터인데, 일단 중앙군이 이제 뭐냐면 북양 육계사단 늘렸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신군을 확대했죠. 그래서 원래 36개 진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돼갖고 13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앙의 핵심 세력이었던 북양 6개 사단은 이게 누굴까? 원세기가 이제 장악했죠. 그래서 이 사단을 기반으로 해갖고 나중에 북양 군벌이 형성이 돼요. 중앙 군벌인. 그래서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켜 북양군을 배경으로 한 막강 원세기 군벌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것은 결국 청조 멸망의 원인을 작용했다. 자, 그래서 신정 결과 청조의 멸망을 가속하는 평균적 분위기 상승을 불렸다. 신학제로 인해서 지식인, 신식군대 지휘관 등 새로운 지식인들이 성장하는 계기했다. 이때 이제 신식군대 지휘관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6, 70년대 이제 뭐 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 육사나 뭐 이런 데 나오면 상당히 엘리트였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곡신혁명, 신문화운동, 오성운동을 이끌었다. 근대적 개혁을 담당한 민간 사단으로서 그 신정기의 그 교육회, 상해, 농해 등 결정 신사층은 뒤로 갈수록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에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혁명군축을 표시했다. 원래 이제 신사층 자체가 청나라를 이제 뭐냐면 도와줬던 존재인데 이들이 이제 정치개혁 입헌운동을 하면서 청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되게 초국적 태도를 보이고 나중에 친기내각이 등장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청나라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혁명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 사단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대의 의미에서 사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뭐랄까요? 이게 이제 주체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는 어떤 거기에 촉발됐다는 의미의 사단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제가 사단보다는 그냥 편하게 지우고 표현이 좀 그래. 근대적 개혁을 담당한 주체로서 아, 아, 이게 좀 그런데 이걸 근대적 개혁을 담당한 그 민간 사단으로서 신정기에 계산한 교육회 그다음에 상해 농해들 겹치는 신사층은 그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표현이 예. 민간 사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대적 개혁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신정기에 개설된 교육회 요요지 말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신정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건지지 못해 민중폭동들을 혁명적 정세를 정세를 조성했다. 그래서 청이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지방 생사계층들도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 그런 것. 그래서 나중에 혁명 때 혁명파든 주로 외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소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위에서만 이제 와갖고 이제 뭐 주도를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밑에 이제 지방 성이나 현이나 이런 것을 이제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애들이 점차 하급 신사계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신사계층이 이미 강서신정 때부터 개혁을 주도를 했고 정치개혁 같은 걸 요구했고 그다음에 민중들의 어떤 폭동이나 대미 보이콧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왔던 외국을 들어왔던 이제 소문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했던 거죠. 그 지방까지는. 예. 자, 그 다음에 입헌운동을 볼게요. 입헌운동. 자, 입헌운동은 원래는 이제 강서신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지방 신사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 배경을 볼게요. 자, 강서신정으로 수구적 분위기가 일면 타개함으로써 입헌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게 이제 요게 D고 요게 E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걸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은 어떻게 이제 인식을 했냐면 전제 군주주의에 대한 입헌군주의 우월성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신사층 입헌 국가로서의 정책 개혁을 주장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입헌군주제 일본이 왜냐면 러시아를 이겼다.
이거는 일본의 정체가 입헌 군주제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결국에 강서신장의 수구적 분위기를 일면 타고 가면서 입헌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예,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입헌파 신사들은 입헌 주장은 지방 분권적 지향성과 신사의 정치 참여는 오래된 염원이 품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입헌 주장을 통해서 지방 분권적 지향성과 신사들의 정치 참여, 이게 어디부터 등장했어요? 명나라 때. 명나라 때 독립운동 있잖아요. 독립운동이 지방의 이제 강남 신사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독립운동이니 복사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황제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하자. 분권 공치를 내세웠잖아. 이런 흐름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입헌 딱 보니까 그 입헌 군주제 보니까 이게 국면에 떨어지거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냐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거기다가 해외에서도 같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 이 입헌 주장을 했던 것이 예전에 이제 범법자금 운동회들이 그 주장을 했던 건데 범법자금 운동은 이미 이제 지방에 국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항파 나중에 했지만 양계초를 중심으로 해서 보항파가 형성돼요. 이 보항파도 거기에 이제 뭐냐 입헌운동, 국내 입헌운동을 지원해 주죠. 뭐 이런 것들을 개경해서 입헌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청조의 입장이 뭐냐? 청조도 이제 국제정세를 보니까 의회나 헌법을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얘네들도. 근데 요거는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 살인들, 신사계층, 지방에 있는 신사계층들이 주도를 한 게 아니라 이건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신사들이 요구하는 지방 분권적 신사의 정치 참여 이런 거 완전히 반대인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청조도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일단은 그들의 이제 뭐 의견을 좀 받아주고 다만 자신이 주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자유민권 운동이나 할 때 뭐 의회 만들고 헌법 만들기 할 때 일본 정부의 반응은 그거에서 동감하지만 주도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청조는 1905년에 각국의 헌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5명의 헌정 고찰관을 일본 유럽 등지에 파견해. 일본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파견했죠. 그래서 1906년 7월에 기국관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서 입헌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하고 9년 후에 입헌 군주제 실시를 약속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서 청조는 입헌을 추진함으로써 혁명 세력을 기세에 꽂고 아울러 중앙집권적 황제 권력 강화에 도모했다. 이건 이제 강서신정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일관된 태도야.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겠다. 중앙정부에서 해야겠다. 의회나 헌법을. 그래서 그에서 이제 그 이단으로 1907년 8월에 흥정헌법 대강을 반포하죠. 흥정헌법 대강. 자, 이 흥정헌법 대강은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고 그 사회보는 아시아사에도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흥정헌법이라는 흥정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그 의회에서 뭐냐면 밑으로부터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그 푸얼센 헌법처럼 위에서 은혜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시혜 차원에서 베풀어준 헌법을 흥정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있고 대강이라는 것은 정식헌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흥정헌법 대강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우 개혁 때 했던 그 대한국 국제나 일본의 메이지 헌법이나 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푸에센 헌법이죠. 서유럽에 있는 이런 그 자유주의 헌법이 아니라 푸에센 헌법이다. 황제권을 중심으로 어떤 강력한 헌법 체제죠. 이걸 받아들였던데 공청중이야.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요 흥정헌법 대강이 메이지헌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앞에 공표했던. 그래서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항제의 대권과 시민의 권리의 의무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었던 바 항제의 신성 불가침을 부정하고 전제 군주의 권한을 명시한 걸 다름없었다. 그래서 항제권의 신성 불가침, 만세일계라고 하죠. 만세일계. 만세일계는 많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항제의 권한, 항제는 예전에 이제 그 만대에 거쳐서 계속 그런 권한이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만세일계의 어떤 것을 되게 강조해. 용어를 쓰면서 요거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만세일계의 권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내려온 권한이기 때문에 감히 시민 따위가 건들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헌법대강 뒤에는 1908년부터 9년 준비기간에 매년 준비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 각종 법의 제정, 재판소 성립들이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성단위 예비적 집행, 지방에, 그러니까 정식 지방에는 아니지만 지방의 어떤 예비적 단계로서 자위국이 개설됐고요. 그 다음 북경에는 예비적 중앙위에 자정원이 개설됐어. 네. 그래서 지방의 국회의 어떤 예비적 성격인 자위국가 자정을 설치했는데 이 자위국가 자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입헌파 신사들이 결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입헌파 신사들이 9년도 너무 길다. 단축시켜라 막 욕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6년 단축시키죠. 9년에서 6년으로. 1913년 개설하고 책임 내각을 즉각 조직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보안파의 입헌 운동을 볼게요. 보안파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칸웨이와 양계초를 중심한 이제 범법 자강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청주의 신정이 입헌 부분을 제한 채 진행되고 있을 때 입헌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한 최초의 움직임은 칸웨이와 양계초 등 보안파였다. 너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03년에 일본의 망명 칸웨이와 양계초는 청주의 입헌 준비를 권고했고 처음에 입헌 준비를 하기 가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청주가 입헌 준비하기 또 발표하자 신속한 입헌 추진을 촉구하기 시작했고요. 정치 단체로서 정문사를 조직하고 선전 및 국내 입헌운동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신속한 입헌 추진을 촉구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입헌운동을 했던 애들은 국내에 있었던 신사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건이 평의에서 입헌파 신사들 영도자로서 그 일본의 것을 모방 지방에 설치를 주장했고, 그러니까 입헌파 신사의 어떤 주도자 중에 한 명이 장건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자위국 자정원 개설 주장했다. 그래서 자위국 자정원이 개설되자 입헌파 신사 이들 기관을 이용해서 결속이 됐고, 이들의 위해 견학 없이 행정당국에 대한 자원기가 불가한 지방의회에 만족할 수 없었죠. 원래는 자위국과 자정원 자체가 예비 입헌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이 없고 그 당시에 자문기관 정도 역할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국회 청원 운동을 펼쳤죠. 빨리 이제 해달라. 그래서 국회를 1년 내로 개설하고 책임내가지고 실질을 요구하니까 청주에서는 이걸 거부를 했죠. 대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헌 준비 기간을 9년에서 6년 단축하고 1913년에 헌법을 반포하고 국회를 개설하겠다. 그리고 책임 내각제를 즉시 결성하겠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들을 테니까 더 이상 뭐냐면 청원 운동은 안 된다. 입 다물고 좀 조용히 있어라. 뭐 그런 뜻인데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 뭐 내각 구성은 이제 뒤에 있지만 친기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푸이가 등장하냐. 얘가 3살 때 이제 즉위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어리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중심해 갖고 이제 만주족이나 몽골족 중심의 한족 내각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되게 지방에 있었던 입헌파 신사들이 되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조하고 완전히 손절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뭐 뒤에 있지만 철도 국유화 운동이 이제 실시하면서 폭발돼서 결국에는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 입헌운동의 폭을 보면 1911년 조직된 내각을 보니까 이 친기 내각이야. 친기라는 것은
황제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한 5대 정도의 같이 공유하는 할아버지를 공유하는 고조할아버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종친 중에서도 제일 근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각은 만주족 귀족이 다수인 신귀족 내각이다. 여기도 몽골족도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족과 만주족이 그 당시 이제 서로 간에 통혼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신사층은 철도 이권을 중심으로 이권에서 운동해서 청과 또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에 공황용이라니까 이제 예전부터 청조하고 이제 손을 잡았던 이제 신사계층들이 손절하고 청조부터 이탈하면서 청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 그럼 강서신전과 입헌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자, 열강에 의한 반식민지 가수고 독자적 개혁 추진이 한계가 있었고 조정은 여전히 보수적인 만주귀족과 일부 한인 고관들이 지배됐고 중심적인 개혁 추진세력이 부진했고 농민들 반입헌 중소. 왜냐하면 뭐 강서신전 입헌운동 한다면서 그 세금을 또 많이 걷었잖아요. 강서신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이제 개혁 지향적인 개방된 분위기 때문에 혁명론을 또 수용했다. 그러니까 청조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판을 뒤엎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또 있었고 한계 안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청조가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에 입헌 추진을 통한 중앙 집권 정책이 지방 국권 추진에 신사계층과 반발했다. 이제 청조 입장일 때는 중앙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신사층은 지방 국권을. 그래서 뭐냐면 입헌 군주제지만 이쪽은 중앙 집권적 입헌 군주제. 이건 지방 분권적 입헌 군주제죠. 그러니까 안 맞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결과가 없는데 일단 이제 결과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걸로. 자, 결과를 보면 새로운 지식인 계층이 탄생했다. 그래서 과거제 폐지라든지 신식학교 건립 등 해갖고 근대적 어떤 지식인 측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지식인들은 팔고문 잘 쓰고 한문 경서 한문 잘 쓰고 유교 경전을 이제 잘 외우고 그런 것들이 지식이었는데 근데 이때 새로운 지식인들은 백화문을 잘 구사하고 그다음에 신식학문을 이끌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뭐 사상이나 근대 지식 같은 걸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인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앞에서는 여성 교육이 확대됐다고 했죠. 그래서 신여성 등장의 배경이 됐다. 관련된 내용은 1571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신식학계 덕분에 여학생들이 초등교육부터 사범학교 이르까지 공교육의 혜택을 받게 됐다. 소위 신여성이라는 공교육의 수혜자들이 성장해 민국 시기에 들어와 사회적 발언권을 얻게 되는 것도 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이제 신식 문물이 전파되고 그래서 신사층이 결집됐죠. 그래서 이제 신사층이 이제 자정원이나 자유국 입헌 운동을 통해서 결집되면서 국가 권력 통제에 탈피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재정을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엔 농민들 중심 폭동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들이 청조 멸망 및 신해영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군대 개혁을 통해서 신군을 양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세계 궁궐이 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를 보면 청주의 입헌 정치는 근대 중국의 개혁 논의의 기결점으로서 집권 당국에 의해서 실천을 옮겨진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입헌 추진 도중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개혁 운동이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집권 당국에서 실천을 옮긴 유일한 사례다. 이게 뭘 어떻게 해서 범법 자강 운동은 그냥 시도만 했다가 이제 국가 탄압받은 거고 그냥 양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집권 당국이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지방 관료였던 한인 세력들이 이제 분산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집권 당국이 중앙 권력이 효율적으로 어떤 그 일관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시작했던 것은 그 강서신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서신정이 유일하고 뭐냐면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 중앙 권력에서 일관된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시시했던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에서는 이 강서신정을 상당히 높게 봐요. 지금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어떤 체제 안에 개혁을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근대화 개혁이 그 중앙정부에 추진한 게 없거든.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강서신정이야.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강서신정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런 건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국에서 공부했던, 중국에서 박사 받고 대학 교수님 됐던 분들로 강서신정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정확하게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해혁명으로 넘어가죠. 신해혁명. 넘어가기 전에 이게 좀 약간 신해혁명 이전에 이제 뭐냐면 혁명파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신해혁명 넘어가니 이게 표가 이렇게 돼 있네. 예. 그래서 혁명파 운동을 보고 그리고 혁명파들이 이제 해갖고 신해혁명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단계에서 좀 볼게요. 예. 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88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은 88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혁명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혁명파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청일전쟁부터 이제 뭐냐면 중국에 가분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청일전쟁 보고 한편은 청나라를 뭐냐면 그대로 둔 채 제도나 이런 거를 개선하자 체제 내 개혁을 주장하는 범법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안 되겠다, 뒤엎자라는 혁명파가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손문이죠. 손문이 처음부터 혁명파였던 건 아니고 원래 이 사람도 좀 약간 범법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청일전쟁 이후부터 완전히 혁명파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혁명파 최초의 단체가 뭐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홍중회죠, 홍중회. 그리고 혁명파를 확산시키는 운동이 거화운동이죠. 거화운동 앞에서 얘기한 의아당 운동 때 그 당시 그 만주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했잖아요. 근데 철수를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일어난 거죠. 원래 거화운동은 이제 그 아라사, 그러니까 뭐랄까 러시아를 반대한다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반대 운동을 출발했지만 그걸 지나간 그 펼친 과정에서 그 당시 뒤에 지금 얘기했지만 중국의 정부가 청나라 정부가 타락을 하니까 이게 이제 반려 운동에서 반청 운동으로 바뀌게 된 거야.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거화 운동 외에도 겁법 운동이 있어.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은 법국, 중국에서는 파구어, 파구어인가? 네, 맞아요. 중국은 프랑스라는 게 프랑스. 그래서 거법 운동은 반프랑스 운동이에요. 하여튼 이런 거화 운동과 겁법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혁명 운동이 확산이 됐고, 특히 이제 어디에서 중심으로 확산됐냐면 그 일본인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때 뭐 하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국회 등 지역 단위로 이렇게 뭐냐면 혁명파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흥중의 하흥의 강북회가 세계단체 중심으로 해갖고 통합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동맹이죠. 1905년에 만들어진. 동맹에서 발행한 그 기간지가 민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범법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운동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어 갔어. 그래서 항해 양계초 등이 만든 게 보항이에요. 보항이 이제 뭐냐면 기간지가 신민춘보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에 같이 있을 때 신민춘보하고 민보 간에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